안녕하세요, 헥스톡입니다. 다들 이번 디아블로4 새로운 시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디아블로4 11시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향후 확장팩 추가에 따라 기대되는 전망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기사입니다. 증오의 군주 확장팩을 예약 구매하면 이번 시즌에 플레이할 수 있던 성기사는 매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으며 동시에 디아블로 IP를 좋아하고 또 플레이했던 많은 분들에게 디아블로4를 오랜만에 플레이하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디아블로4의 성기사는 맹세라는 시스템을 통해 성기사를 4가지 방향성으로 잘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공격하는 액션의 맛을 잘 살린 광신도, 굳건하고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요새 같은 이미지에 거한 악을 심판하고 성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스러운 기술들을 잘 녹여낸 심판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세계관에 강림한 천사와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도까지 4가지의 컨셉은 저마다의 성기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저들은 정말 다양한 성기사를 짧은 시간 동안 진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아블로2와 디아블로3에 있던 성기사와 성전사를 잘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디아블로2에 있던 열이, 축복받은 망치, 오라딘뿐 아니라 디아3에 있던 규탄, 축복받은 방패와 같은 스킬들을 계승해서 전 작품들을 플레이했던 분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고 또 디아블로4의 그래픽에서 이전 스킬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뿐 아니라 디아2, 3에 없던 중재자, 정점같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아블로4만의 성기사를 잘 준비해왔죠. 그 결과 이전 확장팩에서 신규 캐릭터로 등장했던 혼령사에 비해 정말 다양한 빌드가 플레이 가능했으며 이는 많은 유저가 해당 시즌을 꼭 플레이하게 만드는 좋은 명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보다 압축된 성장과 파밍의 구성입니다. 이번 시즌에 추가된 천상의 선물과 아즈모단의 침략 시스템이 시너지를 내면서 타락한 정수를 통해 아즈모단 재단에서 매우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보물의 틈새 인장과 신화 장난꾸러기 인장의 경우 유저들과 파티 플레이를 지향하게 만드는 방향성을 통해 한 번에 정말 다양한 재화를 짧은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기초적인 파밍 단계에 대한 로드맵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하며 쉴 틈 없이 게임에서 쏟아지는 할 일에 저는 패스 오브 엑자일, 라스트 에포크, 토치라이트, 언디셈버 등 정말 다양한 핵앤슬래시 게임을 오랜 기간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4만의 새로운 몰입 요소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인 두 분과 함께 플레이를 했는데 보스 재화가 있으면 보스를 잡아야 하고 또 모아진 재화로 아즈모단 재단을 가고 또 셋 중에 보물의 틈새나 신화 장난꾸러기가 뜨면 인장을 돌아야 하고 더 나아가 곡물, 야외 우두머리까지 합쳐지면 정말 게임을 접속한 순간부터는 내가 스스로 뭐 해야지 멍 때는 시간 없이 쉴 틈 없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금질의 변경점과 축성 시스템입니다. 당금질의 랜덤성은 아이템을 파밍하는 과정 및 시즌 초반 부족한 재화와 수급이 비교적 힘든 복원의 두루마리 요소를 고려하면 꽤나 불편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금질을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대신에 2개의 옵션을 확보하게 가능했던 것을 1개의 옵션으로 제한했는데요. 대신 이번 시즌에는 축성이라는 시스템으로 또 새로운 장비 제작의 도파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만든 아이템 혹은 신화 아이템에 해당 빌드에 필요한 전설 위상이나 혹은 필요한 추가 속성이 붙을 경우에는 그날 하루가 정말 행복해질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아블로4가 너무 기계적인 플레이와 경험이 누적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축성 시스템은 이런 게임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점에서 해당 시즌을 플레이하면서 와, 내가 알던 시절보다 그래도 많이 발전시키고 있고 또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이었네 느끼게 만들 요소가 있던 반면 한편으로는 아직 아쉽다고 느낀 점도 존재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직업 밸런스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인 성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 정복자의 전설 노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피해 증폭의 수치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캐릭터를 무식하게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한편으로는 다양한 빌드의 저점이 보장되게 만드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직업을 플레이할 때 역체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패치를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OP였던 직업을 단순하게 다른 직업의 성까지 하향하는 순수 하향식 패치보다는 다른 직업을 동시에 상향하면서 어느 한 지점에 수렴할 수 있는 수렴식 밸런스 패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축성과 어픽 아이템의 관계입니다. 축성 시스템은 앞서 느낀 점에도 언급했듯이 디아블로4에 있어 매우 새롭고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어픽 아이템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디아블로4에 있어 가장 고가치의 아이템은 바로 아이템의 능력치가 높게 붙은 어픽 아이템입니다. 특히 4어픽 아이템은 매우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유저 간에도 높은 골드에 거래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이템의 가치가 이번 축성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좀 모호해졌습니다. 이유는 축성은 아이템별로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커뮤니티만 봐도 4어픽 신화 아이템을 먹었다는 자랑글에 축성 실패하면 의미 없어 라는 댓글을 보면 한편으로는 웃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일 같지 않은 블랙 코미디를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디아블로4 개발진이 이런 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픽 아이템의 가치를 보장하려면 한 아이템에 축성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재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치 복원의 두루마리처럼요. 앞으로의 시즌에도 축성의 시스템을 들고 간다면 현 시즌보단 좀 더 완화되거나 혹은 어픽 아이템의 가치도 동시에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락입니다. 디아블로4의 어쩌면 유일한 엔드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락은 이전 작품인 디아블로3의 대균열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디아블로3의 경우에는 전설 보석을, 디아블로4의 경우에는 문양을 최대 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수 코스이자 빌드의 강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문제는 디아블로4의 경우에는 사실 문양 100단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나락 100단계 이후로는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점입니다. 디아블로3 때도 물론 대균열 랭킹을 향해 좀 더 오랜 기간 플레이하고 파밍하는 원동력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10년도 지난 게임의 방향성이 2020년에도 서비스되는 최신 게임의 방향성과 여전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면 한 판에 10분 이상 걸리는 고단의 나락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것이 좀 더 지루하고 또 그렇다고 딱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확실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락 이외의 엔드 컨텐츠의 추가, 나락 고단을 플레이하게 만드는 명분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요. 이런 아쉬운 점을 뒤로하고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을 플레이하면서 디아블로4는 지난 아쉬운 모습에 비해 꽤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확장팩의 경우에는 확장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게임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으며 단순하게 신규 직업의 추가,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뭔가 확실하게 해결된 부분이 없어 되게 똥이 마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확장팩의 제목은 이름부터 증오의 군주입니다. 즉, 메피스토가 메인으로 드디어 현 스토리의 최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블로4의 시작을 알린 증오의 딸 릴리트를 시작으로 너무 오랜 기간 스토리에 진전이 없었는데 새로운 확장팩인 증오의 군주에서는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가 최종 보스로 나오면서 동시에 디아블로4의 본격적인 클라이맥스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메피스토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어에게 최후를 맞을지도 궁금한 요소이지만 메피스토 스토리가 얼른 최종장까지 진행돼야 비로소 제목의 주인공인 디아블로 혹은 같은 삼악마인 바알의 존재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간에 스토리적으로 정말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확장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확장팩만의 새로운 시스템이 대거 추가된다고 합니다. 호라드림의 함, 세트 아이템의 추가, 엔드 컨텐츠 추가 등이 메인 DC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디아블로의 근본인 호라드릭의 함이 추가됩니다. 호라드릭의 함은 일명 호라드릭 큐브라는 이름으로 디아블로2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는데요. 디아블로4에 추가된다면 이를 통한 새로운 장비 제작 혹은 옵션 추가 방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근본으로는 새로운 확장팩에는 세트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세트 아이템은 디아블로2, 디아블로3 모두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로 최신작인 디아블로4에만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세트 아이템에 해당하는 같은 명칭의 아이템 종류를 여러 개 보유함에 따라 다양한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블로2의 경우에는 아이템별로 제각각 자체적으로 좋은 옵션을 포함하며 세트 아이템의 경우 캐릭터의 전반적인 체급 향상이 주된 방향성이라면 디아블로3의 경우에는 보통 6세트 기준 특정 빌드에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제였습니다. 만일 디아블로4에 추가된다면 디아블로2처럼 아이템별로 고유한 옵션은 적당히 보유하면서 또 디아블로3처럼 특정 세트 아이템에 몇 개 이상 모이게 된다면 어떤 빌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업별로 다양한 세트 아이템이 출시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엔드 컨텐츠 관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락을 플레이하는 추가적인 명분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나락 이외에 새로운 도전과 플레이의 지속성을 보장해줄 만한 엔드 컨텐츠가 추가되기를 열렬하게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선점을 새로운 확장팩에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이템 필터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보스를 하는 입장에서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것 같네요. 플레이 질을 올려주는 이런 세부적인 개선점 또한 확장팩에서 기대해볼 만한 요소입니다. 이번 시즌 사전 예약을 통해 플레이 가능했던 확장팩 직업 성기사, 진행 중인 스토리에 막을 내릴 수 있는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다양한 디아블로 IP의 근본적인 추가점들까지 다양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여러분을 설레게 만들 디아블로4의 신규 확장팩은 4월 28일에 공개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라며 오늘 영상 댓글에 여러분이 느낀 이번 시즌에 그리고 향후 확장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